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배워보자. 용승과 침강, 표층에서의 이동,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 바람에 의해 해수가 이동합니다. 표층에서는 평균적으로 바람의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자, 북반구는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기피에 따른 표층에서의 이동 방향,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갔을 때 오른쪽으로 표층에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봅시다. 해수면 표층에서의 가장 위층에서는 지구 자전의 영향, 전향력에 의해서 해수가 바람의 방향으로 45도 이동합니다. 전향력 다시 봅시다.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작용하는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물체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작용하고 남반구에서는 물체 운동 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요. 남반구에서는 자, 왼쪽 방향으로 진행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해수면 아래층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아래층 해수는 위층 해수에 대해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유속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 자,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이동하게 돼요. 남반구는 바람의 방향 왼쪽으로 90도. 자, 다시 기억하자. 북반구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오른쪽 90도로, 남반구는 바람의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이게 북반구, 이게 남반구야. 기억해 놓고. 자, 그래서 표층은 45도 정도 방향으로 해류가 이동하고요. 해수가 점점 깊어질수록 자, 해수의 이동 방향이 점점점 각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오른쪽 90도 방향이에요. 평균 기억해 놓고요. 용승과 침강, 용승, 표층 해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인데, 침강은 반면에 표층 해수가 모일 때 모여든 표층에 따뜻한 해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용승은 보면요, 물이 이렇게 이동해 가면요, 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고, 침강은 표층 해수가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 자, 모여든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용승과 침강의 종류, 연안용승과 침강, 대륙의 연안에서 발생하는 용승과 침강인데, 연안용승, 대륙의 연안에서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 외쪽으로 이동할 때 용승이 일어납니다. 표층 수온 분포는 해안에서 멀어짐에 따라 수온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자, 연안 침강, 먼 바다의 표층 해수가 대륙의 연안 쪽으로 이동할 때 침강이 일어난다. 뭔 소리인지 다시 보자. 자, 대륙의 서해안, 대륙의 서쪽이죠. 다시 기억해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대륙의 서쪽이네요. 그죠? 자, 북반구 대륙의 서해안에서 북풍이 불면 요 북풍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바닥에 있던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용승이 일어난다. 북풍의 오른쪽 90도 방향 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해서 이를 채우기 위해 용승이 일어납니다. 남반구는 대륙의 서해안에 남풍이 불 때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 다시 대륙이 있고요. 남풍이 불면요. 자,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가게 돼요.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난다. 다음, 연안 침강, 대륙의 서해안에 남풍이 부는 거예요. 자, 북반구에서 남풍이 불게 되면 이 남풍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이동해. 물이 이렇게 밀려가니까 침강이 일어난다. 남풍의 오른쪽 90도 방향 연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표층 해수가 아래로 내려가 침강이 일어나요. 남반구에서는 대륙의 서해안에서 북풍이 불 때 연안 침강이 일어난다. 다시 남반구에서 여기 대륙이에요. 자, 북풍이 붑니다. 그러면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고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대륙의 동해안에서 연안 용승과 침강. 자, 그러면 대륙이 이렇게 있겠죠. 대륙의 동쪽, 이쪽에. 북반구 대륙에서 동해안에서는 남풍이 불 때 연안 용승이, 북풍이 불 때 연안 침강이 일어나고, 남반구는 대륙의 동해안에서 북풍이 불 때 연안 용승이, 남풍이 불 때 연안 침강이 일어난다. 다시 보자.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하나씩 계산해 나가면 돼. 아, 요건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이게 대륙이고요. 대륙의 동해안, 동쪽이죠? 대륙의 동해안 쪽에.
남풍이 불게 되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요. 그러면 물이 부족하죠? 그러면 용승이 일어납니다. 자, 남반구에서는 대륙이 여기 있어요. 북풍이 불 때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요. 그러면서 용승이 일어나고요. 다음 북반구에서 북풍이 불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침강이 일어나고요.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불면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요. 그러면서 침강이 일어난다. 부분에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잘 나옵니다. 적도용승,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에 의해 일어나는 용승입니다. 북반구, 북동 무역풍에 의해 적도에서 북쪽으로 표층해수가 이동하고요.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에 의해 적도에서 남쪽으로 표층해수가 이동합니다. 적도 부근에 부족해진 해수를 채우기 위해 용승이 일어나요. 다시 봅시다. 북반구는요, 북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오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요.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남반구는 바람이 남동 무역풍이 불면서 왼쪽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요. 그러면서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양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적도 용승. 저기압 태풍과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 저기압 태풍. 북반구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고 표층에서는 저기압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발산합니다. 자, 저기압은 라인이 북반구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해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저기압 쪽에서는요, 해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빠져나가게 되면 저기압 중심부에서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요. 반면에 고기압은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고기압은 바람이 이렇게 시계방향 불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해류가 흘러 들어가요. 그럼 해류가 이렇게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침강이 일어납니다. 하나 기억하고 가자. 저기압은요, 바람의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고기압도 오른쪽으로 휘게 그리면 돼요. 북반구에서. 그렇게 되면 고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저 반 애들 보니까 시들시들하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고시불가. 선생님이 고시 붙는 건 불가능하다. 고시불가. 저반 시들 이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라인의 북반구에선 오른쪽으로 되니까 해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고, 고기압은 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오른쪽 직각 방향. 그러면서 해류가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이렇게 모인다. 다음 남반구는요, 반대예요. 전향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저기압이 라인이 다 이렇게 왼쪽으로 휘게 그리고요. 고기압도 라인을 왼쪽으로 휘게 그립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저기압은 불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고기압은 바깥쪽으로.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 고기압 저기압 그리는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전 세계 주요 용승 지역, 대륙의 서해안이나 적도 부근에서 주로 용승이 일어납니다. 대륙의 서쪽, 적도, 대륙의 서쪽 이렇게 되죠. 북반구는 아프리카 서해안 이쪽,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연안 이쪽, 남반구는 아프리카 서해안, 그 다음에 페루 연안. 적도 용승지역, 적도 부근,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에서 용승하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하자. 북반구,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난다. 북풍이 불면, 자, 오른쪽 직각방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서 해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용승이 일어난다. 북풍이 불면 해류가 이렇게 나가니까 용승이 일어난다. 자, 남반구는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면서
왼쪽으로 해류가 흘러요. 그러면서 용승이 일어나고요. 다시 남풍이 불면 왼쪽 직각방으로 해류가 흐르면서 용승이 일어난다. 용승 해역과 어장, 심층의 해수에는 심층으로 가라앉은 많은 유기물이 분해되어 생긴 질산염이나 인산염, 질소와 인은 영양염류라고 그랬어. 영양염류가 풍부해서 용승하는 해역의 물고기에 먹여야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용승과 친강의 영양, 용승의 영양, 영양염류, 질소와 인이 포함된 다양한 무기물질들, 풍부한 심층해수가 표층에 공급되어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요. 대기가 냉각되어 서늘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지대가 형성된다. 친강의 영양, 표층의 용전산수가 심층으로 이동해서 해양 생물에게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고요. 따뜻한 해수가 모이므로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 연안 용승의 영양, 그림은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의 표층 수온 분포와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층 수온, 해안 쪽이 낮고 해안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용승이 일어나서 찬 해수가 들어온 거예요.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해안 쪽은 높고 먼 바다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나면 영양염류가 풍부해지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가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안의 용승, 여름철에 남풍 계열의 계절풍이 불면 동해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 연안 난류성 어류, 양식업이 피해를 입거나 안개가 발생하기도 한다. 엘니뇨와 라니냐, 무역풍세기 변화로 나타나는 해수면의 온도 변화입니다. 엘니뇨,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까지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야. 발생 원인은 무역풍이 약합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까지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발생 원인은 무역풍 강합니다. 평상시 해수 온도 분포예요. 엘니뇨가 일어나면 수온이 더 높아진 게 보이네요. 수온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높은 거예요. 다음에 라니냐가 일어나면 평상시보다 수온이 훨씬 더 낮아졌죠.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수온 분포의 특징. 엘니뇨 시기는 남아메리카 연안의 수온이 낮은 해역이 좁게 나타납니다. 라니냐 시기는 남아메리카 연안에서 수온이 낮은 해역이 서태평양에 갈수록 길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엘니뇨 시기는 남아메리카 연안의 수온이 낮은 해역이 남아메리카 연안 좁게 나타나고, 라니냐 시기는 수온이 낮은 해역이 서태평양으로 길게 나타난다. 엘니뇨와 라니냐의 발생 과정 보자. 무역풍에 의해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요. 자, 여기가 남아메리카고요. 이쪽이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이에요. 자, 남동무역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이쪽으로 쭉 쏠리죠. 그러면 차안 해수가 용승하면서 좋은 어장이 형성돼요. 여기는 비가 올 거고요. 여기는 맑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쪽이 바람이 불어서 서태평양 쪽이 훨씬 더 수위가 높아요. 그리고 차안 해수가 용승합니다. 엘니뇨가 되면요, 적도 반류가 생기면서 자, 바닷물이 거꾸로 와요. 그러면 차안 해수 용승이 잘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엘니뇨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안 해수 용승이 잘 일어나지 못하고요, 평년보다 수온이 높은 상태가 되고 이쪽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비가 오고 여기에 가뭄 생깁니다. 자, 라니냐가 되면 자, 남동무역풍이 너무 세요. 바닷물이 막 갑니다. 그러면 차안 해수 용승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기는 엄청난 비가 내리고요, 여기는 계속 맑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라니냐가 되면 이렇게 심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과장했지만, 그럼 여기에 엄청난 비가 내리고요, 차안 해수 용승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다시 되돌아와서 동태평양, 이동한 표층 해수를 채우기 위해 용승이 일어나. 그래서 이쪽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수온이 낮고 온난 수역의 두께가 얇다. 그래서 평상시는 무역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밀려가고 차안 해수가 용승한다. 서태평양 평균 수온이 높고 온난 수역의 두께가 두껍다. 엘니뇨 시기예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서 적도 반류가 생깁니다. 따뜻한 표층에서가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동태평양 용승이 약화돼서 표층선이 높아지고 온난 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서태평양은 표층선이 낮아서 온난 수역의 두께가 얇아져요. 온난 수역의 두께가 서태평양이 얇아지고 동태평양은 더 두꺼워진다. 여긴 얇았는데. 다음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져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수가 많아집니다. 무역풍이 너무 세져요. 라니냐식이죠. 그럼 용승이 너무 많이 일어나. 자, 동태평양 이쪽이죠. 용승이 강화되어 표층선이 낮아지고 온난 수역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서태평양 표층선이 높아지고 온난 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져.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수온 연직 분포. 엘니뇨 시기. 자,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이쪽은 얇아졌죠. 라니냐 시기. 와, 차가운 수역대가 더 두꺼워집니다. 이쪽은 더 온난한 수역대가 더 두꺼워진 거고요. 동태평양 연안 용승 평상시보다 가에서는 용승이 약해진 거고요. 여기서는 용승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겁니다. 나해성 강해집니다. 동서방향의 등원선 기울기 평상시보다 가는 완만해지고 나해성 급해집니다. 등원선 기울기가 급해지고요. 여기는 완만해져요. 수온약층 깊이 가에서 서태평양은 얕아지고요. 동태평양은 깊어집니다. 서태평양은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얕아집니다. 동서태평양의 수온약층의 깊이 차이. 가에서는 깊이 차이가 약해지고요. 여기는 깊이 차이가 많이 나죠. 됐죠?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남방진동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남방진동 수년에 걸쳐 열대 태평양의 동서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기압 분포가 반대로 나타나요. 워커순환 열대 태평양에 생성되는 동서방향의 거대한 대기순환입니다. 서태평양 따뜻한 해수에 의해 저기압이 형성되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강수량이 많아요. 동태평양 찬 해수의 용승에 의해 고기압이 형성되고 찬 공기가 하강합니다. 자, 여기 남아메리카 쪽이고 여기 오스트랄리아 쪽이에요. 자, 서태평양 따뜻한 해수에 의해 저기압이 형성되고요.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형성된다. 이게 평상시예요. 그래서 저기압에서 상승기류 형성되고 다시 고기압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순환이 워커 순환입니다. 남방진동과 기후변화, 해수면 기압이 변하면서 워커 순환의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달라져서 열대 해역에 기후변화가 생기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줍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기압, 고기압. 자, 그런데 엘니뇨 시기에는요, 서태평양의 고기압. 자, 다시 보자. 동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돼서 하강기류가 생기고 서태평양에선 상승기류가 생겨. 그래서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의 저기압, 동태평양의 고기압이 형성돼. 이게 워커순환이야. 자, 그런데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의 고기압, 동태평양의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지. 서태평양에서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건조한 날씨가 되어서 가뭄이 되고요. 동태평양에선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강수량이 증가해서 홍수가 납니다. 또한 허리케인 발생 해역의 수온이 상승해서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한다.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의 저기압이 더 강해지고 동태평양의 고기압이 더 강해져.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는 저기압이 더 강해지고 고기압이 더 강해져. 서태평양에선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평소보다 강수량이 증가하니까 홍수가 나고요. 자, 태풍 발생 해역의 수온이 상승해서 태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동태평양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평소보다 건조한 날씨가 되므로 가뭄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의 가뭄, 됐죠? 동태평양의 홍수.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의 홍수, 동태평양의 가뭄이 생긴다. 자, 남방진동, 상승기류, 저기압, 하강기류, 고기압 이렇게 됐다가 하강기류, 고기압이 되고 상승기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압이 고기압이 되고 고기압이 저기압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기압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간다. 서태평양 지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고요. 동태평양은 페루,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이다.
엘니뇨 남방진동,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 변화고 남방진동은 대기의 기압 변화인데 이를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함께 일어나니까 엘니뇨 남방진동 또는 안소라고도 한다. 2에서 7년 사이 주기로 발생합니다. 남방진동지수, 적도 태평양 동쪽과 서쪽의 월평균 기압차를 나타내는 지수로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측정한 해면기압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인 지방에서 측정한 해면기압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타히티 지방의 기압에서 다인 지방의 기압을 빼는 거야. 이때 이 값이 엘니뇨 시기에는 마이너스 값, 평상시에는 플러스 값으로 나타납니다. 라니냐 시기에는 큰 플러스 값으로. 남방진동 지수는 타히티에서 측정한 기압 마이너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 지방에서 측정한 기압이야. 그럼 타기닥이 이렇게 외우면 된다. 평상시에는 플러스 값이고 엘니뇨 시기에는 마이너스 값이고 라니냐 시기에는 플러스 값이 더 커진답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평상시는요,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야. 그 다음에 엘니뇨 때는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야. 그 다음에 라니냐 때는 이쪽이 저기압이 심해지고 이쪽이 고기압이 심해지는 거야. 저기압이 심해졌다는 뜻은 기압이 더 낮아졌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타히티에서 다인을 빼는 거야. 타히티에서 다인을 빼는 거니까 이쪽 고기압에서 다인의 저기압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지, 그치? 다음, 이번에는 이쪽이 엘니뇨 때 저기압이 되네. 이쪽이 저기압, 타히티가 저기압, 그 다음에 다윈 쪽이 고기압. 다음, 라니냐 때는 이쪽이 고기압이 심해지고, 여기 고기압이 심해지고, 저기압이 강해지니까 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이 더 높아지고, 저기압 쪽은 더 낮아지고. 그래서 플러스 값이 더 커지는 거지. 이거 잘 기억해놔. 그래서, 자, 타기닥이야. 타히티의 기압에서 다인의 기압을 빼주는 거야. 그리고 위치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다. 여기서 이걸 뺀다. 그래서 라니냐 때는 플러스 값이 커지고요. 엘니뇨 때는 마이너스 값이 커지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엘니뇨 남방진동,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수뿐만 아니라 대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니뇨, 라니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시다. 자, 평상시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평상시. 북동 무역풍이 불면서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려가요. 그럼 찬해수가 용승하고요. 이쪽에 고기압, 이쪽에 저기압입니다. 평상시요. 엘니뇨가 일어나면 자, 적도 반류가 생겨요.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찬해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파란 게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밋밋하게, 등원선이 밋밋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라니냐가 되면 무역풍이 너무 센 거야. 바닷물이 이렇게 많이 밀려가니까 찬해수가 너무 많이 용승하는 거지. 찬해수가 이렇게 밀려 올라오네, 그지? 이건 라니냐. 기억해놓고. 평상시에는요, 무역풍에 의해 따뜻한 필승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해수면들은 서태평양이 높고 동태평양이 낮다. 다시 남아메리카 쪽이고 오스트레일리아 쪽이야. 자, 남동무역풍이 불면서 찬해수가 용승하게 된다. 그럼 여기는 고기압, 이쪽은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해수면은 자, 이쪽이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고 이렇게 되네요. 이게 평상시. 그러면 동태평양 쪽은 용승이 일어나죠. 연안수산업이 활발해지고요. 온난수역이 두께, 서태평양은 두껍겠죠, 그죠? 온난수역이, 동태평양은 얇아집니다. 수온약층의 깊이, 서태평양 깊고요. 동태평양은 얕아져요. 자, 남방진동 대기순환, 서태평양 상승기류로 저기압, 그쵸? 동태평양 하강기류로 고기압, 이게 평상시입니다. 강수량, 서태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겠죠, 그죠? 다음, 동태평양은 적다. 다음, 엘니뇨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 무역풍 약화로 따뜻한 폐충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서태평양 낮아지고 해수면 온도, 동태평양 높아진다. 자, 적도 반류가 그러면서 해수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용승이 잘 일어나지 못하고요. 용승이 잘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쪽에 저기압 바뀌었죠? 저기압이고 이쪽에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여기 비가 오고요. 여기 가뭄이 들어요. 자, 동태평양 용승은 약해지고요. 용승은 약해졌고요. 연안수납 저조해지고요. 자, 서태평양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 다음 동태평양은 온난색의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수온야층이 깊이 서태평양은 얕아지고 동태평양은 깊어집니다. 대기순환. 자, 서태평양은 하강 기류로 고기압, 동태평양은 저기압. 다음 서태평양 가뭄이 생기고요. 고기압 때문에 동태평양은 저기압 때문에 홍수가 난다. 자, 라니냐가 되면요. 북동맥풍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너무 세죠?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됩니다. 물이 막 밀려가요. 그럼 차내수가 엄청나게 용승하게 돼요. 그러면 이쪽엔 고기압이 세지고요. 이쪽은 저기압이 세집니다. 무역풍이 강화로 따뜻한 표층에서가 서쪽으로 강하게 이동해. 강하게 서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서태평양 온도 더 높아지고요. 자, 동태평양은 해수 온도가 더 낮아져요. 용승이 많이 일어나니까 차내수가. 동태평양 용승은 더 강해질 거고요. 연안 지역은 냉해를 있고요. 서태평양은 더 두꺼워집니다. 온난수역의 두께가 서태평양은 더 두꺼워지고요. 동태평양은 더 얇아져요. 다음 수온야층의 깊이. 여기 깊어지겠네요. 더 깊어지고요. 여기는 차내수가 용승하니까 더 얕아집니다. 대기순환. 서태평양 상승기류 엄청나게 강하죠. 구름 많이 생길 겁니다. 동태평양은 고기압 생기고요. 됐죠? 다음에 서태평양 홍수가 발생할 거고요. 동태평양은 가뭄이 생길 겁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표층 수온 편차. 자,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야. 그러면 관측값이 수온이 높았다. 평년보다 수온이 높았다.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지. 자, 관측값이 수온이 낮았다. 평년보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거야. 자, 보자. 남아메리카 쪽에 수온이 높은 게 보이죠?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 쪽이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래. 수온 편차가 많았으니까 수온이 낮아진 거야. 엘니뇨 시기니까 이쪽 서태평양 쪽은 고기압, 동태평양 쪽은 저기압이 형성된 거지, 그지? 그러면 엘니뇨 시기에서는 서태평양에서 수온이 낮아진 거야. 수온이 낮아졌고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수온 편차가 플러스 값이 되는 거지. 평년값보다 높으니까 플러스.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낮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이쪽은 고기압이죠. 그러니까 기압이 높아졌고요. 자, 고기압. 이쪽은 저기압이 됐죠. 기압이 낮아졌죠. 다음 라니냐 시기. 이쪽이 고기압이 더 세진 거고요. 저기압이 더 세진 겁니다. 기압이 더 낮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온은 여기 더 낮아졌을 거고요.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 서태평양 쪽 라니냐 시기. 서태평양 쪽은 자, 수온 편차가 플러스예요. 수온이 더 올라갔어.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간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동태평양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값이니까 수온이 내려간 거야. 찬해수가 용승이 많이 된 거지. 그러면 서태평양 쪽은 저기압 더 발달하죠? 됐죠? 기압이 낮아지고요. 자,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기압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고기압.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